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6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세요. 음원의 근육 시우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 저희가 여성 영화 특집을 한 주 더 하기로 했습니다. 아니 무슨 여성 영화야? 그냥 영화지 영화.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는 의도한 게 아닙니다. 공교롭게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공교롭게도 영화를 4편을 봤는데 영화 4편이 다 여자가 주인공이다. 골라본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아니야? 그것은 우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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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주에 소개한 두 영화하고는 전혀 다른 영화입니다. 전혀 다르네. 전혀 다릅니다. 저 왜 이번 주에 또 우리가 원래 영화를 연달아 안 하잖아요. 네. 영화를 연달아 하게 된 이유는 단 하나예요. 좋은 영화 보자. 저번 주 힘들었다. 저번 주 힘들었다. 나는요 있잖아요. 그게 있어요. 영화를 별점을 매길 때 잘 안 매기지만 그런 게 있어요. 좋은 영화일수록 점수가 점점 폭이 작아지고 큰 영화일수록 커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악녀는 나에게 한 3점 한 몇 점 10억 만점이에요? 만점 만점에 10억 점 만점에 3점 정도 되는데 너무 박하다. 근데 예를 들어 저에게 어떤 영화 예를 들자 머니볼 같은 영화 100점 만점에 99점 대부 같은 영화 1점 만점에 1점 그럼 굳이 이제 그 뭐 사이에 필요 없는 거지. 거야. 별 하나 아예 그냥 완전 수일. 그렇지 완전 수일 1점 아니면 0점인 거야 그 세계는. 여긴 마스터피스 아니면 졸작밖에 없는 그 정도 레벨이냐. 머니볼 정도 되면 내 99점. 살짝 아쉬운 거. 근데 이거는 정말 아쉬움도 아니고 그냥 먼지가 살짝 하나 앉아 있더라 정도고. 뭐 이제 이 정도 레벨의 영화가 되면 이제 한 10억 뭐 1경에 2점. 그럼 경 다음에 뭐가 있죠? 나유타 뭐 이런 식으로. 조 다음에 경 다음에 해잖아. 경해 다음 뭐 있지? 그 불교 언어 올라가거든. 불가사의, 라유타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거든요. 맞아. 그죠? 뭐 한 1불가사의 만점에 1불가사의 너무 적다. 10조 불가사의 정도 되려나? 거기 한 3점 정도. 그렇군요. 그러나 이보다 더 무서운 거 얘기해줄까? 이보다 더 밑에 있는 영화도 있다는 거. 있겠죠. 내가 여태까지 보아온 영화 중에. 뭐예요? 말할 수 없어. 좀 이따 얘기해줘. 그 영화를 무려 시사회 갔다 봤는데 다행히 공짜로 봤는데 하지만 거기까지 간 나의 비용은 어쩔. 나왔을 때 얼굴이 새카매지는 그 혈액순환이 안 돼서. 왜냐면 나 진짜 그렇게 못 만든 영화를 처음 봤거든. 무슨 뭐예요? 영화인데? 근데 진짜 왜냐면 악녀도 내가 물론 농담으로 이런 얘기하지만 뭘 해보려고 하는 게 있잖아요 영화가. 근데 그게 잘 안 됐다라는 거 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 점수를 주는 거지. 감독님 이걸 하려고 그렇지. 그랬는데 좀 안 됐다. 다음에 분발하시기는데 그 영화는 이거는 뭘 해보는 게 아니라 왜 살아야 근본부터 틀렸잖아. 존재 이거를 만든 사람의 존재 가치가 무가치한 사람이야. 왜 사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구의 산소 도둑 같은 건가? 맞아. 아마존 학살러 뭐 이런 거 같은 거 있잖아. 이 존재가 그 의미 없는 인간 있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걸 갖고 안 됐네. 난 왜냐면 웬만한 거의 이 전 세계 거의 99.9%의 영화, 모든 창작품이 그래요. 뭘 하려는데 안 됐다지. 호의의 시선으로 봐줄 수 있는데 이 작품 그 작품은 평생 보아온 한 수천 편의 영화 중에 단 한 편이야. 디워만도 그 정도예요? 못했다. 그러니까 그 디워도 뭐 하려는지는 우리는 알겠잖아. 뭐 하려는지를 알잖아. 그게 국뽕이든 뭐든 막 하고 싶었던 게 뭔지는 알겠잖아요. 근데 이거는 진짜 아까 존재가 죄야. 존재가 죄야. 아니라 답이. 그리고 거기에 비하면 악녀는 저번 주 시호님 말씀처럼 한 번쯤 독박을 쓸만하다. 그러니까요. 독박 한번 쓸 수 있다. 에그머니하고 볼만하다. 저는 악녀 얘기 또 생각났어요. 저 그때 그걸 딱 보고 나오면서 저 악녀의 저 시점이 실제 현재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왜? 거기서 비가 많이 오더라고요. 요새 가뭄이 들어서 그래? 비라도 많이 오게 이럴 수가. 그런 생각을 정말로 했어요. 이상한 걸 영화가 얼마나 사람의 마음에 양식이 안 되었으면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하는. 저는 진짜 그 악녀를 보고 나오는데 내 자신이 너무 상처받아 있는 거야. 상처 준 우린 어떡하고. 영득 그러니까. 싫어.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원더우먼은 그럼 몇 점? 원더우먼은 그러니까 내가 그거 얘기했잖아. 3,000점 만점에 70점 정도 준다 그랬잖아. 굉장히 높네요. 그 한 씬이 좋았다니까. 그 70점이 3,000점 기준이었구나. 한 3,000점 만점에 그 한 씬이 70점짜리 내가 얘기했잖아. 알겠습니다. 그 70점이 100점 만점인 줄 알았지. 아니지. 그럴 리가 있나. 자, 이번 주는 어떤 영화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냐. 하나는 미스 슬로운.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일본 영화죠. 립반 윙클의 신부. 예, 이렇게 두 영화를 이번 주에 다루기로 했고요. 이거 좋다. 1편 소개할 때 오늘 내일 무슨 영화 할지 말씀을 할 거니까 내일까지 보고 오세요. 왜냐면 우리 스포일러라. 검사할 거예요. 그러네. 미리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습니다. 여러분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유료 구매하시면 싼값에 보실 수 있는 그래서 네이버에서 영화들이고요. 네이버 영화 좋더라고요. 왓챠에도 있습니다. 태무진 투덕칸을 샀다고 하는 신앙 간증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아니 근데 책을 구매하는 게 어떻게 신앙 간증으로.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이죠. 신도분들이 11조를 낸다고 하면서 구매 인증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교주는 아직 배고프다. 11조는 아직 남은 거예요. 책 구입은 신도 가입 절차에 불과하다. 이 배고프다가 진짜 리터럴리 배고프다. 네, 그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맨 처음에 이 대선 진리교 얘기하실 때 네. 대표님이 돈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작가님 그때 돈이랑 상관없다. 그럼 받지 않는다. 순수하게 우리는 믿음이다 이랬거든. 근데 11조 이게 이제 와서. 그렇구나. 까마득한 옛날에. 여러분 책은 물질 세계가 아니라 마음의 양식입니다. 저 그리고요. 얘기와는 상관없이 많이 사주세요. 네. 저희가 그 딴지일보에서 황야의 1위라는 닉네임으로 그쪽에선 많이 알려졌던 가죽장인 통칭 저희끼리는 1위님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분의 제품을 영접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예, 이분이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굉장히 간지가 나는 중년남이신데 네, 진짜 멋있어요. 예, 이 간지 나는 외모와 차림으로 오라가 인도네시아 원주민들이 쓰던 칼로 직접 가죽을 째면서 이걸 다 한 땀 한 땀 직접 만드시는 진짜 분인데 멋있어요. 이 브랜드가 대볼프예요. 늑대란 뜻이죠. 역시 아날람의 영업력이 보통이 아니다. 뭐 대단한 영업을 하진 않고요. 제가 전화해서 읍소했습니다. 형님 막 이러면서. 예, 그리고 AS 안경희 씨 사망에 대해서 동아일보 저희 얘기할 때 세무조사는 검사가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누가 하셨는데 그렇죠. 세무조사에 이어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투신 자살을 하신 거고요. 네. 이 비극적인 사건인데 두 번을 얘기하게 됐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저한테서 뭐 달라진 거 느껴지지 않나? 뭐요? 아니 그 내 반짝반짝? 머리에서 반짝반짝이 아니라 빽빽. 흑채가 맞다 이거. 흑채는 아닙니다. 그럼 뭐 한방? 사람의 머리카락은 동물의 털이라는 거지. 그래서 동물 세포로 모근을 복원한다는 거지. 어떻게 돼? 가능합니다. 티스템 연구소의 동물줄기세포 배양액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되는 거 보고 진짜 충격받았다니까. 지금 티스템 두피 클렌저와 두피 에센스를 검색해보세요. 과학이 당신의 모발에게 주는 선물, 티스템입니다. 저희 남얘기몰 namyegi.com입니다. 그거 써봤어요? 뭐요? 칫솔? 전 칫솔은 예전부터 썼어요. 저 거의 음. 1년 다 돼가 이 칫솔 쓴지. 그 칫솔 처음에 쓰면 되게 당황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옆으로 아니고 이렇게 아래 위로 닦는 거라서. 그 나는 몰랐는데 친구를 써보게 했는데 친구가 당황하더라고. 근데 나는 별로 당황스럽지 않은데 근데 그 차이가 뭐냐면 이를 크게 벌리고 닦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원래 그랬어요. 이를 물고 이렇게 하고 네네네. 입을 크게 안 벌리시고 이렇게 하는 분 있고 근데 나는 이를 벌리고 막 이렇게 막 약간 3D로 닦거든. 원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게 그 모양이 더 좀 적합하더라고요. 근데 이 칫솔 진짜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사용법을 좀 알아야 되더만. 그렇죠. 저도 주변에 이게 너무 괜찮아서 몇 분 드렸었거든요. 다들 괜찮다고. 전 특히 담배 피는 분들 진짜 추천하고 싶어요. 아 그래요? 치석이 사라집니다. 진짜? 정말 네, 사라져요. 정말 사라져요. 그 치석이 떨어져 나오는 게 혀로 느껴져. 저한테 이걸 영업해 주신 분이 이거를 잠깐만 치석이 혀로 느껴준 집안 뭐 저기 이빨에 뭐 암세포 있어? 제가 그 이빨이 이빨 뭐 있어? 뭐 화강암 자라? 제가 이빨 수가 다른 사람들보다 적어요. 어. 이빨 수가 적어가지고 이빨의 형태가 가지런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틈이 많아, 계곡이 많아가지고 스케일링을 1년에 한 번씩 받아도 치석이 자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그렇죠. 예, 거기서 좀 가차 없더만 이 칫솔이 그거를 다 채굴해가지고 없애요. 나는 너무 상쾌한 거야.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거울을 보면서 대부분 양치를 하게 되잖아요. 네. 화장실 거울.
이 모트 칫솔을 가지고 여러분이 양치를 하게 되면 여러분의 아주 재밌는 표정과 얼굴을 여러분이 그러니까 나는 그게 내 디폴트였는데 그거를 친구가 보통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가 그거를 그렇게 하면 굉장히 버그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 보통 아니에요. 거울 앞에서 굉장히 실소가 나옵니다. 여러 표정을 짓는 나를 볼 수 있죠. 그렇구나. 내가 되게 못생겼구나 이러면서. 이렇게 치석 많은 분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잇몸에 피도 나고 그런데 근데 그게 이제 없어지면서 그런 거고 그게 딱 사라지면은 너무 좋다고. 근데 저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사용 방법을 잘 몰라서 뭐 이상해 이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이게 사용 방법이 따로 있고 그 설명도 있더라고요. 네. 상품 페이지에 보면. 한번 보시는 것이. 네, 한번 보시고 이빨을 닦으심이. 근데 최대한 요령은 입을 벌리고 이렇게 3D로 닦으면 돼요. 전 그래서 이게 특히 다른 칫솔에 비해서 이게 자꾸 침을 흘려요. 그래서 전 이걸 그거 흘려. 저녁에만 해요. 아침에는 바쁘니까 다른 칫솔 2개 놓고 원래 쓰던 거 쓰고 아침에는 보통 그거 저녁에만 이걸 그래서 써요. 그걸로 비만 테스트 한대잖아. 어떻게? 떨어지는 걸로? 떨어지는 게 배에 묻으면 위험한 거라 그랬어. 가슴에 떨어졌으면 좋겠다. 그건 좋은 거구나. 나한테는 안 좋은 거지. 자 이제 슬슬 이번 주 사연 이야기 해볼까요? 저번 주에 또 사연을 스킵했어요 저희가. 네. 자, 첫 번째 사연. 제 감정을 알고 싶어요라는 사연입니다. 탈모와는 상관없는 29살 청년입니다. 라는 말로 이 사연이 시작을 하는데요. 이분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는 흔남이다. 굉장히 노멀하다. 외모라든지 이런 게. 이 사연자께서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동네에서 알고 지낸 동갑내기 여사 사람 친구가 있다 그래요. 학교가 달라서 친구의 친구로 처음에 알게 됐는데 집이 가깝다 보니까 오며 가며 마주치기도 하고 친하지 않은 듯 서서히 친해지는 거 있죠. 계속 얼굴 보다 보면 그랬던 사이라는 거죠. 이 여사친이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퀸카였대요. 이제 소문난 퀸카냐 그런 건 아니래요. 무슨 뭐 우리 구의 탑3 뭐 이런 건 아니고 동미, 동네 미녀. 동미라 그러니까 이런 별명 가진 애를 옛날에 봤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퀸카 반열에 있는 건 확실한 정도. 우리 흔히 과탑 정도겠죠. 대학 가면. 한 학년에 한 과에 한 명 정도 있는 이 친구는 뭐 그렇대요. 퀸카 목록을 꼽을 때 꼭 이름이 거론되는 정도의 외모. 예쁜 애들 몇 명 추리면 꼭 이제 이 중에 한 명 퀸카 반열에는 확실한데 좋다. 무슨 탑3다 뭐 이런 건 아닌 그 정도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외모를 자세히 설명하는 거야? 그러게요. 이 양반은. 사연자의 말에 따르면 이 친구는 귀여우면서도 좀 그 당돌하다고 해야 되나 특유의 표정이 있대요. 동네 길거리에서 수없이 마주치면서 이 표정을 본 결과 가랑비에 옷 젖듯 짝사랑에 빠지고 말았다는 얘기고요. 문제는 지금부터. 근데 이 귀여우면서 당돌한 특유의 표정이라고 사연자가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봤을 때 근데 이게 어른들이 하는 말이긴 한데 29 이제 어른 돼서. 이게 별로 옳지는 않은 말인데 도화살 있다 그러잖아. 그런 건가? 웃을 때 약간 그 느낌일 수도 있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아. 나는. 그러니까 어른이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뚫어보는 듯이 씩 웃는 눈이 있어요. 그런 얼굴. 그러니까 그냥 빵긋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네가 이런 눈이 있거든. 나 쪼갤 뻔했어 금방. 막 이렇게 귀여우면서 건방지고. 약간 그런. 백치미도 안에 보이는데 새끼도 있고 그런 거. 그런데 이 좋겠다. 여자 사람 친구는 소위 말하는 어장 관리녀라는 거지. 남자친구가 많기도 했고 양다리도 걸쳤고 어릴 때 솔까발 소위 말하는 발랑 까졌다고 하는 그런 부류의 아이였대요. 고등학생 때는 잘생기고 잘 노는 형들을 사귀었는데 대학에 가고 나서는 명문대생이나 좋은 과 학생 오빠들을 두루 사귀더라는 뭐 그런 분 되시겠습니다. 저 서울대인데요. 증.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코스트코인데. 진짜? 코스트코 회원증 최고지. 왜? 서울대는 안 넘어가도 코스트코 회원증에 넘어가죠. 그렇게 치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달라. 아니야? 달라. 그건 또 아닌 거야? 이 사연자 분은 잘생기지도 않고 공부를 아주 잘하지도 않았지만 이 여사친한테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덕분에 명문대는 아니지만 그녀보다는 좋은 대학을 갔대요.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로 이제 적극적으로 하셨군요. 아마도 그녀가 원하는 정도급의 대학이나 학과는 아닐 거라는 스스로의 안습한 평가가 또 있었습니다. 그녀한테 묻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랬겠죠. 네. 딱 봐도 이제 성격 나오잖아 슬슬. 아무튼 언젠가부터 그녀가 우울하면 꼭 찾게 되는 남자가 바로 사연자. 남자친구와 헤어질 때마다 수사달라고 해서 영화도 보여주고 평소엔 가지 않는 빅상 식당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 왔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여자애가 찬 건데 지가 차놓고 뭐가 그렇게 우울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연애 안 해보셨다. 내가 차도 슬퍼. 예. 그러다 보니까 데이트 비슷한 것도 하게 되는데
이제 이 여자애는 술 취하면 손도 잡고 팔짱도 끼고 근데 그때 그렇게 설렐 수가 없대요. 그렇게 했지 뭐. 짝사랑하니까. 그러니까 사연자도 그런 자신을 보면서 한심하지 않은 건 아니래. 근데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살살 졸라가지고 이제 당하는 줄 알면서도 사주게 되는 거지. 그런 관계인 거야. 호구라 그러죠. 뭘 또 호구까지야. 운전면허 따고 나서는 아빠 차 몰고 픽업 서비스도 여러 번 해드렸대요. 이 짝사랑녀한테. 그러면 고백을 안 했다는 말인가. 사실 2번 했대요. 한 번은 헤어진 후였는데 이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와 헤어진 후였는데 아직 남자를 만날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뭐 이런 식으로 거절당했고 한 번은 아직 네가 남자로 느껴지지 않는다면서 좋은 친구로 남자 이런 식의 말을 들으면서 거절을 당했대요. 그 사연자는 다른 여성에게 고백을 받은 적도 있지만 자기는 이미 짝사랑에 빠져 있잖아. 이 여자친구, 여자 사람 친구 생각에 모두 거절을 했다는 거지. 그런 이유로 지금까지 모태 솔로랍니다. 난습하게도 어느 날 이 여자 사람 친구는 자기 결혼한다고 얘기했대요. 일찍 하셨네. 일찍 하신 거죠. 20대. 요새 20대 일찍 하는 거니까. 그렇죠. 사연자는 이제 슬프기도 슬프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슬픈 와중에 해방감을 느끼기도 했대요. 뭐 이해합니다. 그럼요. 아 이제 나도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이제 결혼을 하면 그래도 이제 이 관계가 그렇지. 지속하면 안 된다. 이제 뭐 사랑을 이런 할 게 수 있잖아요.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다고 하는데 자기 마음에 스스로 이제 뭔가 벽을 칠 수 있겠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유부녀가 된 그녀한테서 밤중에 문자가 왔대요. 타이 병인데. 그때부터 또 연락을 하고 지낸다고 하는데 결혼 생활이 만족스럽지 않다. 투덜투덜 되는 거죠. 위로받고 싶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또 만나서 위로해주고 또 감정 받아주는 또 그런 생활이 시작됐대.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돈 잘 버는 남편에게 시집 갔다더니 드디어 자기가 술값을 쏘긴 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부터 질문입니다. 어장 관련녀인 거 잘 알고 자기가 호구인 것도 알고 이용당하는 관계인 것도 잘 안다. 근데 자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고 이용만 할 거라는 것도 이 여자가 잘 안다. 알면서도 기꺼이 만나주고 이용당해주는 저의 이 마음은 무엇일까요? 뭐긴 사랑이지. 그리고 또 하나 자기한테 다시 연락이 왔을 때 그녀가 행복하지 못하구나 하는 생각에 울적해지기도 했지만 다시 희망 없는 짝사랑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 생각이 기쁘기도 했다는 거지. 네. 이 기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암입니다. 마지막으로 친구들은 저를 병신이라고 부릅니다. 세 분께서도 어떤 말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우리한테 이렇게 욕 메일이 듣고 싶은 왔습니다. 분들이 많은가 봐. 그러면 암인가요? 암입니다. 다른 얘기인데 제가 요새 읽었던 소설에서 짝사랑을 표현하는 그 일본에서 뭐 요즘도 하는지 아마 옛날 고어 표현인 것 같은데 전복의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야? 전복이 한쪽밖에 없잖아요. 껍질이 양쪽이 없잖아요. 그래서 짝사랑을 표현하는 다른 수사로 전복의 사랑이라고. 전복의 사랑을 하고 계시네요. 전복이네. 전복 그 자체. 아 미스터 아발론이다. 아 근데 난 사실 이 부분에서 묘사된 부분을 좀 본인이 좀 그런 얘기를 좀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 어떻게 묘사된 부분? 이용당했다 이 부분일까? 여자들이 이럴 때 어장을 펼칠 때 남자들이 이제 입술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물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그 어떤 악의적으로 자기 어장이 입수한 남자들을 이렇게 빨대를 꽂아서 쪽쪽쪽 빨아먹는 여자도 있지. 근데 그 남자도 있어. 그런 남자들. 충분히 얼마든지 있어. 근데 자진 입수해서 그 사람들이 주는 호의를 그냥 기꺼이 받기만 했던 약간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잘못이라고는 약간 순진한 거? 오고 가는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를 그냥 정말 세상은 참 좋은 사람들밖에 없어라고 생각해서 나이브하게 그걸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 대개의 경우 이렇게 좀 잘난 얼굴을 가진 사람이 성장기 때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진짜 실제로 순진하게 그걸 또 믿고 근데 그중에 어떤 사람이 한 번쯤 돌변하잖아. 돌변하죠. 한 번쯤 그 여러 명의 사람 중에 또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근데 이제 그럼 이게 뭔가 이게 기브앤테이크이거나 거래 관계이거나 혹은 뭔가 내가 어떤 리액션을 했었어야만 하는 것인가를 알면서 어른이 되어가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내 말은 어쨌든 간에 그 분의 어떤 그 내면을 잘 모르니까 이용당했다라고 말하면 본인도 이 사람 사랑한다면서 살짝 말하는 게 좀 뭐랄까 피해자 정치인가요 이거? 아니 피해자 정치보다 내가 봤을 때 오염된 거야. 말 오염된 걸 수도 있고 그래 그냥 나 이용해라. 아예 그냥 해탈 비슷하게. 근데 이제 그런 언어는 흔히 말하는 남쪽 커뮤니티에서 나오는 어떤 거에 약간 오염된 어법일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이분이 어법은 오염이 됐는데 이분의 태도 자체는 그냥 선선해. 아 그래 나 호구하지 뭐 내가 좋아하는데 뭐 약간 지금 이런 거잖아. 근데 희망이 없다는 걸 사연자 본인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기쁜가? 잠깐만. 그러니까 이걸 생각해봐요. 그러면 희망이 뭐냐는 거지. 뭐에 대한 희망이냐는 거지. 뭐 원나잇? 섹스? 이 여자랑 결혼?
그치, 뭐가 백년해로? 희망이냐는 니마 거지. 그강을 건너지 마. 뭐 어떤 거. 그러니까 희망이 없다는 사실 자체가 어. 약간 그 달콤 쌉싸름할 수도 있다는 거야. 제 말은 뭐냐면 비정하게 말하자면 이분한테 미안하지만 아마도 사연자 이분은 한 여자에게 바치는 자기 순애복에 도취돼 있을 수도 있다. 아 그건 원래 좀 달콤 쌉싸름하죠 원래. 그러니까 그 멜랑콜리한 비극 달콤하잖아. 전복이 원래. 그럼. 이 사연자분은 그 여자분한테 빠졌겠지만 그 여자분한테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투영하는 로맨스 있지. 이런 순애보적인 나. 거기에도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봤을 근데 때. 보통 사랑을 할 때도요, 연애를 할 때도 그 사람을 내가 사랑하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는 내 모습에 또 더 이제 사랑을 느끼고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치 이제 보통 그게 이제 짝사랑으로 오래한 사람들이 그 감정이 더 강하고 좀 순화할 수 있나 그 말을 하여튼 좀 병적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지. 그래서 아마 사연자가 그리는 꿈이 있을 거라고. 이 여자가 불행한 결혼 생활 끝에 돌싱이 돼. 그때쯤 사연자는 번듯한 남자가 돼서 이런 너라도 나는 여전히 사랑해. 이러면서 뭐 구원자로 나타난다든지. 내가 뭐. 그런 시나리오가 머릿속에서 이렇게 지나갔을 거라고. 이제를 봐서 나 돈도 많은데 내가 뭐. 영상기처럼 촥촥촥촥 이렇게. 그래서 주로 이제 이런 여자분이 다시 돌아와서 집을 지어줬으면 좋겠어요. 제주도에 집을 필요해. 근데 이 넌 건축가도 아니네. 사연자분 돈이 없으면 벽돌집 나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제주도 현무암 있죠. 현무암 어디 밤중에 몰래 도라로만 부셔가지고. 근데 건축 기술이 없고 다른 전공자면은 어쨌든 집을 지어줘야 되니까 벽돌을 나르면서 이젠 버틸 수가 없어 벽돌 무게를. 네가 한밭집이라도 해. 그런 거지. 이 짝사랑이 10년이 넘도록 자기가 나름대로 갖고 온 판타지 세계잖아요. 이분한테. 당연히 졸업하는 게 힘들겠죠. 아 힘들죠. 힘든데 아니 사실 뭐 사람이 예를 들어 가장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뭐 죽어서 네. 이별을 하고 헤어지고 뭐 그게 부모 자식이든 뭐 연인 사이든 부부든 간에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이지만 누군가는 결국 어쨌든 간에 어떤 삶의 그런 질곡을 겪는단 말이지. 그러니까 힘들기 때문에 못하겠다라는 그건 변명이고 빨리 집어쳐라. 빨리 집어쳐라. 암이다. 암. 근데 이제 그럼 여기서 살짝 몇 철학적인 말기죠 이거 아니 말기 아니라 이분이 이미 지금 생령이야 생령. 지금 내가 봤을 때 육체가 없어 지금 육신 지금 왜 그 일본 만화에 생령. 일본 만화 약간 열혈물에 살아있는 육신은 있지만 이미 영이 이제 왜 열혈물 같은데 주로 마지막 그 왜 자기 육체를 초월하는 순간이 올 때 히어로물 같은데 일본 만화에서 흔히 등장하는 대사가 있어요.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그 단계라고 지금. 자, 그러면 대표님 조금 철학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만약에 비극적 달콤함이 삶의 활력일 수도 있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남에게 피해 주는 것도 아닌데 이게 이 비극적 달콤함을 즐기는 상태가 그렇지 않은 상태보다 낫다면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했을 때 굳이 빠져나와서 현실로 돌아올 필요가 있는가? 아, 그거 자체는 없는데 인간의 욕망은 이게 뭔가 증식이 되지 그 상태를 유지하지 못한다고 흔히 말하는 게 담배로 생각해 보자고요. 하루에 한 5가치 정도만 피실 수 있으면 의외로 괜찮아요. 또 그 정도는 또 배출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 뭐 여러 가지 그 냄새 1mm 피다가 3mm 되고 막 그런 거잖아요. 그지. 냄새가 계속 왜 붙어 있지 않고 하나 피고 한 몇 시간 지나고 또 하나 피고 하니까 이게 이제 그렇게 하는데 1시간에 한 대씩 아니면 뭐 혼자서 글 쓰시는 분 자기 작업실에서 줄담배. 근데 그게 우리도 담배 어렸을 때부터 배워서 처음에는 연달아 피기 힘들지만 그렇죠. 피다 보면 하다 보면 술도 그렇고 좀 몸이 받다 보면 네. 몸이 안 받으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밥도 그렇잖아요. 처음 먹다가 내 조금만 다이어트 때문에 조금만 먹어야 되는데 이걸 내가 다 먹었다고. 사람의 욕망이 이년아. 그게 조절이 되면 필동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렇게 하면 돼. 현상 유지만 된다는 게 쉽지 근데 않아요. 그게 안 돼. 누군 뭐 셀룰라이트가 있는 몸보다 당연히 건강한 몸 하루에 2-3시간만 운동하면 이게 마치 그 탄수화물 중독에 걸린 그 비만의 상태일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유지가 안 돼. 오히려 증식만 되지. 근데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한 거야. 희망이 뭐냐? 뭐에 대한 희망이냐는 거야. 그 여자랑 자고 싶은 거야? 뭐 결혼하고 싶은 거야? 아니 막연하겠지 뭐. 그러니까 그거부터 정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걸 정한 다음에 왜냐면 이게 왜 암이라고 생각하냐면 그걸 떼야 된다고. 적출을 해야 된다. 이거 떼야 된다는 거지. 이거 나랑은 이제 전혀 다른 세계의 그것이라는 걸 생각하고 왜냐면은 그 상태로 계속 그냥 뭐 서로 같이 밥 먹고 데이트하고 상담을 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달콤하고 좋죠. 난 사실 성인이 뭐 남녀 사이라고 해도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제
본인도 알잖아. 지금 그게 남사친 여사친이 서로 내밀하게 좀 서로의 남편과 아내에게 할 수 없는 말을 뭐 서로 만나서 술 한잔 기울인다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 지금 내 마음이. 그래놓고 그냥 행위 자체가 우리는 그런 게 없으니까 아직은 그런 사이가 아니라는 유보된 답보된 상태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뭐랄까 아직 옳지 않은 일에 대한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일 뿐인 거지. 근데 앞으로 어떨지 모른다는 거지. 그리고 이 관계는 이미 마음은 그런 행위를 안 했으므로 난 아직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를지언정 이 마음의 기본이 앞으로 그 무언가를 담보하고 있잖아 이미. 원하고 있죠. 원하고 있잖아. 원하고 있죠. 그러면 안 만나야 되는 거지. 근데 구체적이진 않아. 뭔가 막연한데 막연한 에너지는 굉장히 명징하다. 왜냐하면 남사친 여사친이란 건 내가 뭔가를 원하지 않는다는 걸 선을 그은 사람들끼리 이 관계를 유지하겠다라는 마음 속에서 만나기 때문에 각자의 배우자라든가 뭐 그거에 정정당당하게 나와서 술 한잔 기울이고 만나서 술을 먹는 거지. 이분처럼 뭔가 약간 멜랑하니 뭔가 미묘하게 향후 앞으로 우리가 어딘가의 모텔에서 만나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지점까지 고려하고 잘하면 어떻게 해서 결혼해서 니마 그강을 건너지면서 좀 찍어보고 뭐 그런 마음까지 다 갖고 있는 사람은 남사친 여사친이라는 것조차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화로 치면 악녀네. 선망하는 이미지는 생생한데 시나리오가 거기까지 간 시나리오가 다 결여돼 있다. 그렇지. 그리고 지금 그거 있잖아. 왜 연애 관계가 예를 들어 연애로 치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뭐 대화하다가 술 먹다가 손잡다가 키스하다가 이런 기승전결 있잖아. 우리 악녀 때 뭐라 그랬습니까? 설정으로 덮는다 그랬잖아. 이분은 계속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지고 밥만 먹고 헤어지고 밥만 먹고 헤어지고 기 하고 있잖아. 그리고 이분이요. 그 사연자분의 여사친분. 이분이 사연자분을 만날 때 내가 너랑 뭐 좋은 거 하고 싶고 이래서 만나는 게 아니고 자기 기분 우울할 때만 부르고 있잖아요. 누구랑 헤어졌다. 남편이랑 잘 안 된다. 이거 좀 어떤 면에서 사연자분은 감정 쓰레기통을 쓰고 있는 거거든. 내가 나쁘고 슬프고 이런 감정을 처리해 줄 사람으로 이 사람이 계속해서 소환되고 있잖아요. 그죠? 이게 진짜 건강하고 좋은 거 맞아요? 이런 상태로 계속 가고 싶어요? 이거 아니잖아. 감정의 쓰레기통으로 본인을 써도 이런 관계로 가는 게 괜찮냐는 거죠. 아닐 거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걸 생각해야 돼. 이분의 어장에 입수했던 남자들이 지금 다 어디 있느냐는 거지. 혹시 나만 지금 망망대해 혼자 있는 거야? 다들 회쳐져서 누군가 옛날에 그 니모 아니면 다 방생이 됐는데 수많은 물고기처럼 막 물고기 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중에 하나인 니모였는데 자기 혼자. 근데 저 밑에 최대 포식자인 그녀가 노려보고 있어. 이제는 어장도 아니고 어항이다. 그렇지. 어항이지. 나는 보기에 이런 분의 여성이 이용을 했다기보다는 아마 난 모를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모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에 결국은 이상하게 자진 입수해놓고 지들이 입수해서 지들이 들들 볶다가 지들이 알아서 다 탈출한 다음에 마지막에 돌아보니까 남은 사람이 이 사람 하나인 게 아닐까. 분명히 자기들이 날 좋다고 해서 나한테 뭐 선물도 사주고 전화도 하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그러고 보자 그러고 그래서 그냥 거기 응했는데 나중에는 너 왜 나한테 반응을 똑같이 안 주느냐 하면서 이 쌍년아 하고 욕하고 가는 거지. 이제 이 여자분도 자기가 태어났더니 예뻐. 자기가 또 발랄해. 그래서 남자들이 자기를 좋아해줘. 그래서 자기를 만나면 이게 쾌적하잖아.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어떤 맥락인지 알게 되고 나서는 반 정도는 무의식적으로 편하고 쾌적하니까 또 반 정도는 자기도 어느 정도 알면서 이렇게 어울렁 사람이 캐릭터가 이렇게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이 여자분이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입학을 하는 순간부터 이제부터 나는 남자들을 어장 관리를 하는 악녀가 되겠어. 이러면서 진학을 하진 않았을 거라고. 어장 관리기 뭐 또 악녀야. 그냥 좀 악녀는 아니지. 그 뭐 악녀야. 싸가지 없는 거지. 이제 이 사연자분이 이제 그 상태에서 빠져나온다 이거예요. 이제 어항에서 파닥파닥 나왔어. 다시 바다로 가셔야죠. 망망대해로. 그러면은 그 안에 있었던 상태보다 더한 이익이 있다고 장담할 수 있겠죠? 이건 이제 이익이라기보다는 이제 뭐 행복의 차원?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거는 그 가망 없는 얘기고 그리고 전 그것도 있어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 다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오래 뭔가 묵혀놓은 욕망이 해소되는 거는 해소되는 순간에 되게 별로야. 그 묵혀온 기간이 오히려 더 달콤하고 쾌락의 순간이지 해소되는 순간은 되게 별로야. 그래서 아마 별로일 거라고. 그러니까 그걸 굳이 맛볼 생각을 하지 마시고 헤어지는 게 좋고 헤어지는 거 아니면은 확실하게 제가 오늘 우리가 할 영화 중에 있잖아요.
립바닝 그레신부에 보면 그거 하는 방법이 나와요. 확실하게 그거 그렇게 하시든가. 그렇게 당하진 않을 것 같아요. 범죄에 가까운 이분은 수준이지만. 그렇게 안 당할 것 같아요. 이 친구분은 택도 없다. 아니,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그렇게 하든가. 근데 그렇지 않으면은 사실상 이거를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힘든 건,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원하는 건 알겠는데 글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진짜 알고 의미 없다. 그 과정이 달콤한 것도 알겠는데 만약에 그럴 수 있지. 그게 뭐 이 사람 말고는 진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마크롱이 자기 와이프에게 했던 그것처럼 처음에 어린애 치긴 줄 알았더니 10년 넘게 구애를 하면서 이제 알았다 이런 것처럼 그럴 수 있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29살이라고 했잖아요, 이분이. 음. 사연자분, 당신의 20대는 몇 개월 남았습니다. 그렇네요. 뭐 올해가 벌써 6개월이 갔다니. 어쨌든 간에 좀 이거는 그냥 빨리 헤어지시고, 헤어지는 것도 아니야. 그냥 본인만 멈추면 돼요, 그냥. 아니 근데 그리고 또 만나도 괜찮은데 이런 마음으로만 안 만나면 괜찮거든. 근데 이런 마음 아니면은 이제 별로 안 보고 싶을 거거든. 근데 이게 자꾸 만나게 되면 그게 자꾸 생각나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진짜 뚝 끊어야 돼. 그게 낫다. 뚝 끊어. 진짜 안 봐야 돼. 그리고 암세포를 적출하듯이. 암세포를 기념으로 가져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집에 박제해 놓을 거야. 집에 왜 박제? 그 슬라이스해서 먹어야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빨리 이런 거.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이게 왜냐하면 이게 어렸을 때 만나셨다고 하니까 네. 이게 한 20대 초반에 이게 어찌저찌 어울렁더울렁 약간 파괴적으로 해결됐어야 될 일이잖아요. 맞아요. 사고가 눈이 맞든 번개가 튀든 사고가 나든 혹은 남자가 스토커처럼 굴다가 경찰에 한번 끌려가든 그치. 뭔가 되게 파괴적으로 한번 뜨거운 맛을 봐야 되거든. 한 번 정돈이 됐었어야 돼. 근데 그게 뭔가 되게 무난하게 끌고 온 거야. 너무 지지부진하게. 너무 무난하게 끌고 왔고 이 여자분도 이 남자분의 마음을 거절한 것도 되게 무난하고 완곡하게 거절했잖아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 완곡한 거를 알아들을 수도 있었을 텐데 싶기도 하고 저는. 근데 또 그치 미망인 사람이 또 마음이 있으니까 그치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그게 유예가 된 건데 이제는 때가 왔다. 그러니까 이건 또 그거랑 똑같네. 그러니까 뭐요? 여러분 이제 30 되셨 뭐 나이 때문에 굳이 그런 건 아니지만 30된 기념으로 곧 계획을 세우시라. 뭐 아까 얘기했듯이 희망이 뭐야? 그러니까 뭔 희망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결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결혼하는 것도 그럼 그다음 계획. 돌싱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와 내가 도식을 만든다. 내가 돌싱을 만든다. 만들 수도 있지. 설계해서. 설계해서. 이혼 설계사. 세상이 버린 악녀. 내가 주스마. 내가 수고한다. 그렇지. 세상에서 돌 던지는 악녀로 만든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처럼 잠깐만 이러면서 제가 데려가겠고요. 그렇게 하시든가.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 밖에 방법적으로 이렇게 윤리적으로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방법인데 사실 여기까지 생각을 해보면 하얗게 머리가 살짝 현자 타임이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은 생각 드실 거 아니에요. 난 이분이 너무 막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만 너무 달콤함에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가 오니까 또 좋고 뭔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 같고 나가서 같이 또 어떤 감정적인 교류를 하는 것 자체가 나쁘지 않고 은은한 기대를 하고 좋은 걸 좀 같이 나눠야지. 이런 것만 자꾸 나누는 게 뭐가 좋아요. 관계에서. 그러니까 어장관리녀라고 말하면 여자가 잘못한 것 같지만 자진입수하는 애들도 많고 이게 어장인지 모르고 펼치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탈출해야 된다. 뭐가 됐든 탈출해라. 왜 그런 거 있잖아. 왜 바다를 헤엄치다가 여기가 어장이구나 하고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계속 이분은 잡혀가지고 이게 유통업자한테 잡혀서 수산물업자한테 잡혀서 누군가의 지금 책상 위에 있는 작은 어항에 지금 30년째 막 그런 기분이야 지금. 그리고 이제 위험할 수도 있다. 자기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그 청춘은 한 번인데 지금 노량진 수산시장에 다라이 안에 있는 걸 수도 있다. 아니라니까 지금. 이 정도면요 너무 좀 멀리 왔어. 지금 어떤 한 소녀의 방에 있는 작은 그 물컵에 있는 금붕어 같은 기분이야 지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장이라면 잘못 들어온 암컷 물고기도 있을 것이고 뭔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넓으니까 거기서 뭔가 빠져나간단 말이지. 예를 들어 뭐 이분 20대 초반이었으면 이분 만나다가 우연히 이분의 친구도 있을 거고 왜 그러면서 또 이분에 대한 마음도 좀 접어가면서 왜 응팔 시리즈가 그걸 잘 보여주잖아. 좋아하다가도 여주인공에게 그 마음을 접어가면서 또 딴 사람과 사랑하고 그런 거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분은 좀 그런 기회가 없는 게 내가 봤을 때 어장도 뭣도 아니야 지금 이제. 어항이야 어항. 혼자 있는 어항. 먹이도 주는 사람 없이. 자가 발전.
자력갱생하며 그 창문 사이로 들어오는 햇빛으로 스스로 광합성을 합니다. 살아가고 있는 금붕어 같다. 아리수의 영양수가 많다. 미네랄이 아리수의- 그렇게 많았을 줄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20대 때 초반이었으면 난 솔직히 그냥 한번 그렇게 가보라고 했을 것 같아. 근데 이제는 너무 오래 관계도 했어. 그럼 거기 아까 말 어울렁더울렁 그 주변 사람들과 다 같이 뭐 술 먹고 뭐 하다 보면 그녀에 대한 마음은 아쉽지만 또 딴 사람 좋아지고 이런 게 생기거든요. 여자분이 그리고 결혼 전이면 또 모르겠어. 결혼했잖아. 이거 이제 음. 또 법의 영역에 들어가세요. 이러시면. 아 그건 혹시 아니니까. 몰라. 그건 내가 누누이 얘기했잖아. 그건 신경 안 써도 된다. 그거는 이 세계가 자동으로 다 알아서 그러니까. 정리해 주니까 그건 신경 안 쓰죠.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정리 영역이 이때까지 이제 지금 사적으로 가능한데 그때부터 법의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그럼. 공적 부분으로 들어가니까. 이분이 그걸 아셔야 돼. 좀 다르다니까? 얼마나 요즘에 카메라가 좋아졌는데 어디서만 다 찍혀요 다. 대표님의 처방은 다 필요 없다. 빨리 나와라. 적출술 하시라. 네. 카카오톡 전화번호 다 차단하고 받지도 말고 연락도 하지 말라니까. 오늘부터라고 선언할 필요도 없어요. 내 번호도 바꿔버려. 그냥 안 만나는 거야. 음. 절연. 자, 그거밖엔 방법이 없다. 그럼요. 그거 말고 뭐 방법 있어요? 없죠. 아니 되게 기대찬 눈으로 보고. 그러게 뭐 딴 거 있나 봐요, 홍 작가님. 딴 뭐 거 있어요? 아니 뭐랄까. 뭐요? 난 정말 립바니 위클의 신부를 보고 이혼 설계를 정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세상에 없는 막달라 마리아를 정말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근데 제가 삼키고 죽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녀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라 자기가 설계한 대로 몰고 간 그 어떤 것을 손에 주면 그게 아마 그게 맘 같지 않을 거예요. 기분이. 그리고 설계 비용 그 1,000,000엔이라는 설계 비용이 있었잖아. 돈 많이 버시고요. 돈 없으면 설계도 못한다. 절연하시고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수고하셨고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루의 건강을 위해 자 아로니아 농축액을 물에 섞어 마시는 것도 귀찮다고. 그런 당신을 위한 평산네이처의 새로운 야심작 하루니아. 하루에 한 포 알약으로 섭취하는 아로니아 농축액입니다. 이제 건강과 함께 간편함도 챙기세요. 국내 최대 함량, 최다 판매를 자랑하는 평산네이처가 만들었습니다. 전 편한 게 제일 좋아요. 하루니아. 저희가 하루니아라는 제품을 사람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아로니아는 알잖아. 아 그건 그래. 아로니아는 드시는데 맞아. 원래 아로니아가 이렇게 그 액상 형태의 물에 타먹는 거였어요. 네. 이게 귀찮잖아. 귀찮아서 이분이 아예 이거를 액상에서 수분을 다 빼고 농축시켜서. 농축시켜서 아예 알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하루 세 알, 그래서 하루니아거든요. 갑자기 그러니까 이름은 어, 원래 그런 건 알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들으니까 너무 투명해서 쉽다. 예, 쉽다. 그렇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메일 제목이 유부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유부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남편이 결혼했다. 뭐 이런 건가? 그러네. 제목이 자극적이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리고 아날람을 알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정주행하기도 전에 염치 없이 먼저 사연을 보냅니다. 라고 시작되는데요. 염치가 이제 차차 없죠. 알아가요. 예, 염치가 없습니다. 당신은. 예, 말장난이긴 하지만 진짜로 멀쩡한 유부남의 아내가 된 사연이 맞아요.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 사연자분은 대기업으로 분류가 되는 규모가 큰 회사의 기획부서에서 일하고 계시거든요. 30대 여자 사람입니다. 같은 부서의 나이는 자기보다 한 살 많지만 직급은 아래인 남자 동료와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있는 중이라 그래요. 이런 경우는 많죠. 그럼요. 예, 뭐 남자는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군대 가니까요. 네. 그 사람은 이직을 해서 사연자의 아랫사람이 됐는데 이직을 해서 아랫사람은 자기 아랫사람으로 온 거지. 입사할 당시에 이미 남자분은 결혼한 상태였다 그래요. 사연자는 미혼이시고. 그러니까 매일 함께 일을 하게 됐는데 허구한 날 야근을 하고 업무량이 많고 성과를 또 내야 되는 그런 회사래. 회사들 다 그렇죠 뭐. 요새 뭐 대부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은 운명 공동체나 다름없게 되는 거죠. 근데 둘이 또 일손이 또 잘 맞는데요. 그러니까 서로의 장단점을 잘 보완하는 그런 관계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서로를 챙겨주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신경 써주게 됐다는 거죠. 일상의 고민과 취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주말에만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아내와 함께 하잖아요. 네. 그런데 주중에 맨날 야근하면서 월화수목금을 잇다 보니 이 사람에 대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아내보다 자기가 아는 게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거는? 이건 모르지. 이건 뭐 본인의 확신인지 아니면 그 음. 남자가 한 말인지 모르겠으나 심지어 이 사람의 비밀스러운 성적인 취향까지도 술자리에서 얘기할 정도라고 하니 아내한테는 비밀이지만 이라고 하면서 꺼내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예, 그 아내랑 어차피 다 하는 거 아니에요? 비밀스러운 성적 취향은? 아니 그러니까 못하는 그게 건가? 이 사람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있고 저 사람한테 가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자기만 이 사람 걸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하는 느낌이라는 거지. 나한테는 A한테 얘기 안 하는 B를 꺼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나한테 또 못하는 얘기를 또 저 사람한테 가서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그거를 내밀한 걸 하나 알았다고 내가 다 안다고 착각하면 안 되죠. 벌써부터 얼음을 쫙쫙 뿌려주시면서 아직 사연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우리 대표님. 회사에서도 두 사람은 짝지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프레젠테이션 할 때 뭐 서로의 옷을 골라주는 단계. 근데 그 사람의 넥타이도 자기가 사서 자기가 매주는 상태예요. 아 매주기까지? 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진짜. 연애 감정 같은 거죠. 단둘이 술도 마시고 이제 사실 둘이 함께 있는 날은 데이트나 다름이 없대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과 일도 같이 하고 마음도 맞고 하면 그건 진짜 좋긴 하겠다. 그죠? 그 술에 취하면 이제 자기 아랫사람인데 직급이 오빠라고 한 살 많다고 이렇게 부르기도 농담처럼 하고 하는 거죠. 톡을 할 때 서로 이제 자기라고 부르기도 하고 서로를 이쯤 되면 눈치챘겠지만 어느새 사연자분은 흔히 말하는 오피스 와이프라고 하는 이 유부남의 오피스 와이프가 되어 있더라는 거죠. 사실 정말 부부 같고 서로 신뢰하고 아껴주기도 한대요. 그리고 이쯤 되면 연애랑 무엇이 다른지도 모르겠대요. 팔짱이야 뭐 이렇게 쉽게 끼는 사이고 장난 그리고 술김 이런 걸 빙자해서 장난 반 농반 진반으로 하는 거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뽀뽀도 이렇게 몇 번 했다 그러고. 이건 잘 자기 모르겠다. 욕망의 최저선을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면 섹스가 빠진 부부 생활과 무엇이 다른지 어느 지점부터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사연자분은 이 사람 만나기 전에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가 유행이라는 말을 어디선가 듣고 뭐 이런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 있나 싶었대요 그때는. 근데 지금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가 그러면서 살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연자도 연애하고 싶고 이런 평범하고 정상적인 여자지만 근데 이제 여자였던 게 되는 거죠. 지금은 그 남자 외에는 사실 눈에 잘 안 들어온대요. 이러면 이거 오피스 아닌데. 오피스는 이런 게 눈에 들어와야지 오피스거든요. 왜? 그러니까 오피스 와이프는 오피스 허즈번드라는 게 오피스에서만 딱 끝나는 사이라는 거지. 나와서는 다른 뭐 자기 애인이 있든지 뭐 와이프가 있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적 관계랑 공적 관계가 다른데 요 안에서 둘이서 그런 식으로 부부 같은 사이다라는 거잖아요. 그냥 언제 친하니까 너네 부부 같다라는 식으로 이걸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주는 건데 그 사람 왜 눈에 안 들어온다. 그럼 이거 더 이상 오피스 아니지. 공적인 거 그게 아니잖아. 이제 글쎄요 이런 차원인 거지. 사실 이제 이 남자는 오피스 허즈밴드지 이분에. 그렇죠. 오피스 허즈로부터 충족되는 게 많아서 굳이 다른 남자가 필요한지도 의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거고. 회사 밖에도 삶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야근하면 없어요 사실. 그 삶에 못 들어가죠. 그건 그래. 이 남자의 성적 취향이라는 게 여성의 하체. 이 하체라는 게 허벅지부터 발까지래요. 에 대한 집착이라는데 평범하고만. 굉장히 평범한 거지 사실은. 오피스 허즈가 자신을 흥분시키는 야한 사진, 뭐 모델이 찍은 이런 사진을 보내주면 이제 사진 속에 그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모델이 입은 것과 비슷한 스타킹 차림으로 회사에 나가주기도 한다. 이런 식으로 둘이 노는 거죠. 유사 연애 비슷한 걸 하는 거지. 그러니까 사연자는 지금 두 가지 감정을 느낀다고 하는데 첫째는 오피스 허즈밴드의 이 사연자가 쓴 표현입니다. 정실. 너무 오랜만에 듣는다 정실. 정실에 대한 우월감. 본인 측실. 자기는 이제 측실 사무실? 무슨 경찰 향초야 이거 뭐야 이거. 경처 향초 고려시대에. 어. 그러다 이거 경처 향초네 진짜. 그치. 정실 본인이 쓴 표현이니까 정실에 대한 우월감. 두 번째는 네. 질투. 그 자리는 내 자리였어야 돼. 뭐 이런 거죠. 내가 더 잘 알아. 이 문제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데 앞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모두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 섹스도 고민인데 당연히 하고 싶고 오피스 허즈밴드라고 하는 이 남자 역시 자기와 섹스하고 싶다는 사실도 알고 그런 그러니까 사람 그런 사진 보내시겠죠. 그런 사실을 그도 알고 안다는 것도 알고 그 다 아는 관계 있잖아. 아는데 이제 그 폭탄의 뇌관만 둘 중 한 사람이 이제 먼저 지르지 않는 그런 사이인 거죠. 성적 긴장감이 계속 이렇게 유지되는 사이인 거고 그 이후에 사고를 치게 되면 도화선이 영원히 불타고만 있어. 그렇죠. 도화선이 뭐 한 300m 불만 되는 계속 거죠. 타고 있어.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자제하고 있는 거지 둘 다. 이 모든 것을 대체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어요 대표님. 표정을 이렇게 반짝반짝 하세요? 왜? 왜 이렇게 즐거운 표정이야? 재밌잖아. 일단 뭐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즈밴드가 우리나라의 직장 현실이 만들어낸 풍경이잖아요. 외국에도 그럴 것 같은데. 그치? 네.
근데 우리나라가 갑자기 없다가 생긴 건데 음. 이런 유행이 이게 뭐 사실 저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음. 야근이 많아지면서 더 흔해지긴 했겠지만 이게 없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있었는데 이제 명칭이 있었겠지. 붙여진 거지. 음. 이름이 들어온 거지. 이제 제 선배 중에도 오피스 허즈밴드가 한 분 계십니다. 아 그래요? 이게 우리나라가 OECD 뭐 그 세계 노동 시간 최장 시간을 자랑하고 막 네. 이러잖아요. 압도적인 최장 시간. 압도적인 최장 시간. 그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쩔 수 없는 세태인 것 같아요. 이게 감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좀 선진국이다 하는 나라는 4시 5시 되면 가정에 달려가잖아. 일찍 마치는 데가 많은 뒤도 안 거예요. 돌아보고. 네. 근데 우리나라는 월화수목 금금금에 야근하는 회사에 허구한 날 야근하는데 회사에 갇혀 있다고 해보면 배우자보다는 직장 내 이성하고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더 많은 희로애락을 공유하게 되고 일을 무엇보다 같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동지애가 생기고 거기에 연애 감정이 투입되는 현상은 뭐 잘잘못을 떠나서 현상으로선 자연스럽잖아. 그리고 제가 생각을 쭉 해봤는데 이게 직장 내 생존 문제가 만들어낸 진화의 결과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직장에 내 편이 어디 있어? 다 각자 도생이잖아요. 사회생활 하는데 다 옆에 사람들이 경쟁자고. 그런데 이 사람이 같은 편인 척 하지만 사실 모르잖아. 다 경쟁자고 서로 찍어 누르는 관계인데 연애 감정만큼 확실한 나의 파트너다. 이 사람이. 이 파트너십의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게 연애 감정으로 묶인 운명 공동체가 사실 직장에서 매우 강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래도 내 편이 있는 거니까 확실한 내 편. 예전에 그 소크라테스 했을 때요. 그 전쟁 생각나요. 그리스 군들. 연인들이 많아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응집도 잘 되고 그랬었다 그 그랬잖아요. 동성애 연인들끼리 한 소대 한 분대에 넣지 옛날에 일부러. 왠지 그런 느낌이에요. 예, 강력한 내 편이 있으니까 직장의 스트레스가 줄고 사람을 조금이라도 낙천적으로 만들고 이게 다 업무 능력으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건데. 탕비실은 음료를 만드는 곳입니다. 부장님 자리에서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이제 오피스 커플이 있다고 하면 한 번에 여럿이 승진하는 직장은 거의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경우에 오피스 와이프든 허즈밴드든 승진에 좀 더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업무와 능력을 상대편한테 몰아준다는 거지. 같이 하고도 이 사람 이름으로 올라가고 그런 식으로 내가 좀 잘하는 부분을 이 사람 이름으로 바꾸고 밀어주는 거죠. 그러면 솔직히 두 사람의 업무와 시간이 몰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면 백방 승진한대요. 그렇겠지. 예, 다 제치고 승진한대. 그러면은 먼저 승진한 사람이 그 허즈밴드든 와이프든 그 다음에는 자기 짝지를 끌어준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된대요. 이 파트너십이 주는 이익이 굉장히 강력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인생의 쪽배를 같이 노젓고 가는 진짜 말하자면 배우자인 거야. 여기까지 와버리면 실제 자기 정신은 밀리는 거예요. 어느 근데 진짜 지점부터. 운명 공동체이자 한 배를 탔다는 기분이 되게 들겠다. 좀 회사라는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세계 최장 노동시간 자랑하죠. 회사에 그 직장에 완전히 그 매여 있죠. 가정은 숙소일 뿐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여자나 남자나. 이 사람들에게 오피스 커플 이거 거부하기 힘든 유혹일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것 같고. 자연스럽게 생길 것 같아요. 누군가는 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받고 나서 일부러 여성 커뮤니티에 들어가 봤어요. 제가. 전업주부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물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쪽이 당연히 대세인데 의외로 그거 이해해 줄 수 있다는 입장도 생각보다 많아서 놀랐어요. 왜냐하면 내 남편이 밖에서 잘 돼야 우리 집안도 잘 되는 거잖아. 이런 전략적인 차원이 또 있는 거예요. 오피스 사이라는 게 좀 몸을 안 섞는다는 그게 좀 기준이 있잖아요. 왜 보통 정신적으로 교감하는 거지 이 사람들이 몸으로 교감하지는 않는다라는 어떤 그런 선이 있으니까 그런 점도 있을 것 같아요. 있는데 사실은 그 선이 넘기 되게 쉬워요. 아니 쉽다고 해도 보통은 그걸 가이드라는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이프 분들도 그 점에서 조금 유해지는 게 아닌가. 유한 분들은. 근데 중간이 없는 거야. 보면은 진짜 막 생각만 해도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토 나올 것 같다. 상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소름이 끼친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 주부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주부는 너무 쿨한 거야. 아니 그럴 수 있다. 그거 왜 이렇게 이상하냐. 왜 뭐가 그렇게 민감하냐. 그게 이상하냐. 이게 그럼 어디까지 생각하느냐가 문제 아닐까요? 그것도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걸 접근하에 따라서 정반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연애 감정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가 있고 연애 감정 생길 수 있다. 그것까지도 인정하는 사람도 있는 거야. 너무 쿨해. 자기 남편이 그래도 된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이거를 이런 직장 내 파트너십, 운명 공동체로 이해를 만약에 해주잖아요. 이렇게 업무적으로 이해를 해주면 다 내 남편 잘 되라고 벌어지는 일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지. 파트너십으로 생각하면은 쿨하게 오케이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또 이제 같은 말이잖아요. 연애 감정으로 생각하면은 용납이 안 되지. 그거까지 용납하는 분들이 있더라니까.
그런데 당신의 파트너는 나여야지. 이런 식으로 가면은 용납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대표님. 네? 이분들 만약에 섹스를 하게 되면 강을 건너는 거 맞죠? 자, 여기서 또 내가 또 그런 얘기를 해줄 수 있지. 와야. 섹스가 네. 꼭. 삽입을 해야 돼, 그죠. 섹스. 맞아. 여러분은 이미 섹스와 했어. 진배 없다. 했어. 이미 하고 있다. 팔짱도 끼고 술김에 뽀뽀도 하고 그럼 뭐 사진 보내고 이거. 그게 이미 어떤 연인 관계에서 감정적으로 허용된 내밀한 연인 관계에서 하는 행동이잖아. 근데 단지 삽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 선을 넘지 않았다? 그게 뭔 소리야? 근데 그 교회에서 그거잖아. 그러니까 본인들이 설정한 선인 거지. 그지. 그건 본인들이 자의적으로 설정한 거지. 그건 아니에요. 전 IS지만 사람은 안 죽여요. 뭐 이런 겁니까? 사람은 다른 부서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IS에 영수증만 처리할 뿐. 하지만 IS 뭐 이런 거 있잖아. 무기는 어디서 사왔지?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건 이미 저는 이분들은 이미 그 자의적으로 본인들이 선을 설정했다고 한다면 이미 선을 넘은 지는 한참 됐고 그럼 이제 우린 아직 괜찮아라고 하는 것을 감정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만 고의적으로 설정해놓고 넘지 않고 있는 선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왜 만약에 이런 관계가 아니라 어떤 남녀가 섹스를 할 때 전이가 긴 거야. 그렇네. 그래서 안달이 나는 거지. 근데 몇 년째 전이야. 전이만 계속 이거를 넘어가면 우린 나쁜 사람이니까 전이만 터지지 않는 불만 붙어 있는 도화선.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섹스를 이미 이 상태에서 몸을 섞고 안 섞고 중요하지 않다. 이미 이분들은 상관없다. 그러니까 왜냐면 상관없다.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 그렇지. 왜냐면 이분들의 사과는 삽입 섹스는 진정한 섹스요. 그 외에는 섹스가 아니니라라는 어떤 굉장히 그 전근대적인 섹스관을 갖고 계시는데 맨몸으로 같이 있을 때 그것이 섹스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이미 그 내밀한 감정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 서로 공유한 그 내밀하다고도 아니야. 그건 파트너로서의 내밀함도 아니라 어떤 그 남녀 연인 관계 내밀함을 이미 공유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죠. 더 이상 이제 했네. 상체를 벗고 하의를 벗고 이게 모텔이든 호텔이든 탕비실이든 뭔 상관입니까 그게. 탕비실? 네. 그런 탕비실은 상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섹스를 하고 안 하고는 이미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나만 더. 흡연실에선 담배만 핍시다. 선을 넘었기 때문에 하든지 말든지 하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세요인 거죠 이 부분은. 그죠. 그러니까 그거가 여러분의 우리 어떡하죠라는 걸 가르는 기준이 못 된다라는 거죠. 지금 이미 상태가. 그러면 두 번째 그 대표님한테 지금 이 상태를 이분이 유지하는 거 있잖아요. 이 두 사람이. 그거는 어떤 겁니까?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적어도 그러니까 이분 기준에서 예를 들어 나는 폴리아모리다. 난 다자연애한다. 나는 그런 거 상관없다. 이분은 근데 한 분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분은 모노감이고 그분이 폴리아모리. 그러니까 그분도. 근데 이제 그러려면 그러니까 아까 내 이분의 그 질문 중에 잠깐만 있어요. 이 남자 너무 부러운데? 정실과 칙실이 경초와 향초가. 경초와 향초가 있어. 고려시대 귀족이야. 회사에 취직하는 걸로. 필동님. 매일매일이 살아름 같지 않을까? 난 그러니까. 정말 싫다 그런 거. 피곤해서. 이 카톡 한 번만 들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집에 있는 와이프한테. 스타킹 사진 그거. 그 맨날 지우겠지. 작살나겠지. 그러니까 그거 맨날 지우는 그게 피곤하다고 내 말은. 그러니까 이분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아까 왜 그런 얘기 했잖아요.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섹스가 빠진 부부 생활과 뭐가 다르냐. 네. 뭐가 다른지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네. 부부는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걸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공인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부부가 아닌 거예요. 연인도 뭣도 아닌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섹스와 진배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공인된 사람의 어떠한 내밀한 관계인 사람과. 나는 그걸 윤리적으로 지탄을 할 생각은 없어. 근데 적어도 그거는 그러니까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우리가 판단할 인지를 건 하시라. 아닌데. 그렇지. 인지해야 되는 거고. 그랬을 때 이 관계가 앞으로 어디까지 갈 것인가에 대해서 본인이 대충 예상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적어도 최악의 경우는 회사에 그 아내분이 찾아서 머리끄댕이 잡고.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류의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런 류의 일이 벌어질 때 스캔들은 여자에게 더 혹독하게 갑니다. 남자보다.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보통 그렇죠. 다른 나라는 제가 경험을 못 해봐서 모르겠지만 적어도 임자 있는 남자 꼬신년이 되는 거죠. 그렇죠. 특히나 남자가 결혼했을 경우 특히 심하죠. 근데 여자가 결혼해서 똑같아. 이 가정 있는 여자가 하면서 뭐가 돼도 여자가 더 무거워. 근데 어쨌든 최악은 그거고 안 최악은 안 최악이 그러니까 그냥 한 건 이 이대로 그냥 상태로 가는 가는 거겠죠.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저희한테 메일을 주신 요 사연만 봤을 때 어떤 쉴드거리를 찾으시려는 것처럼 보이는데
쉴드거리 근데 없다. 없다. 여기에는 쉴드를 쳐줄 만한 게 없다. 그러니까 냉정하게 없다. 본인이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마음속에 그런 게 싹 튼다 그러면 그런 마음은 들 수 있다. 근데 조절해야 된다.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미 이분에게는 없다. 그런 이미 거 했다. 없다. 했지 당연히. 아니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뭐가 다른가? 그러면은 이건 어때요? 아예 던져보든가. 아니 뭐 이혼하고 나랑 사는 이혼해라? 거 어때? 그 남자 그것도 오피스 아닌 것 허즈밴드. 같아요.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아까 그 우리 던지는 거죠. 공을 한 그렇지. 던져야지. 우리가 늘 얘기하는 플랜을 짜보라는 거지. 정말 내가 거기까지 원하나? 한번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생각해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관계면 둘이서 같이 이렇게 있을 때 농담식으로는 둘이서 넌지시 이렇게 슬쩍슬쩍 이랬을 거야. 같이 살까? 뭐 분명히 그랬을 거야. 근데 진지하게는 안 했겠지. 그렇지. 근데 진지하게 이혼하고 나랑 사는 거 어때? 진담인데. 난 좋은데라고 얘기를 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피스 허즈밴드한테. 그러면 안 되나? 이제 그러면 오피스 디볼스가 되겠죠. 근데 난 그 얘기는 맞다고 생각해. 그걸 해볼 수 있지. 해볼 수는 왜냐면 있죠, 당연히. 우리 늘 얘기하지만 이 사람과 헤어지고 저 사람과 만날 때 꼭 완벽하게 물 자르듯이 그러니까 뭐 때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겹쳐 있잖아요. 완벽한 순간은 없어. 오버랩이 되잖아. 근데 그게 전 배우자 입장에서야 자기를 기만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 자기를 만나는 와중에도 누군가를 만나서 그래서 이혼을 결심했다는 둥 헤어지는 걸 결심했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완벽하게 무자르듯이 그렇게는 안 되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쨌든 간에 그 마지막 다음 단계 넥스트 스텝을 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건 필요한 건데 그가 뭐 우리가 다른 사이에서 누누이 얘기했던 거니까 이분도 알아서 하실 거라고 봐요. 근데 이 남자분, 이분의 오피스 허즈밴드인 네. 이 남자분의 입장은 쾌적할 거예요. 안 쾌적하다니까. 살얼음 안 쾌적한다고? 거라니까. 아니 그러니까 경차와 향처를 양손에 쥐고 그러니까 나같이 그게 홍 작가 너무 부러운가 봐. 나같이 그게 괴로운 사람도 있어. 근데 본인은 좋을 수 있지 근데. 현상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이 상태로 어울렁더울렁 쭉 가는 방법이 있고 현상 유지는 삽입 섹스도 포함 차이가 없다.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셨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있지. 차이는 있어요. 차이는 있어. 있어. 왜 없어? 한번 해보면 다른 생각이 들 거야.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 정신적으로 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삽입 섹스를 하지 않으면은 도덕적인 그 사회적인 지탄에서는 그래도 아직 물러나 있을 수 있다는 거지. 아직 거기에서는 유리방패가 있거든. 스스로에게 실드를 칠 수 있다. 그거는 아주 뭐랄까 변기에 빠지지 않았던 정도의 수준일 뿐이에요. 왜냐면 이미 스타킹 그런 거 다 오픈되는 순간 그치. 빼박이야. 그렇기는 해도 그래도 그러니까 변기에 빠지지 않은 수준인 거지 별 차이 없다는 거야. 근데 이제 현상을 유지하는 방안이 있고 현상을 파괴하고 그 뭐 어떡할래? 우리 어떡할 거야? 그 선택의 소용돌이에 한번 돌을 던져보는 거. 그 두 개 말고 그 가운데 네. 바로 그거 섹스를 해보는 거. 그럼 이제 본인이 되게 파괴적인 방법이지만 아니다. 현자 타임이 안 오고 너무 좋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이대로 우리 영원히. 그래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럼 그때 가서 결정하는 거 아닐까요? 그때 하면 이제 노래를 또 부르는 거죠. 아까 그분은 저기 그 전람회 노래 부르셨잖아. 앞에 먼저 사연. 여기는 이제 우리 또 오랜만에 등장하신 네가 사는 그 집. 너의 그 차가 너의 그 집이 내 것이었어야 돼.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감정이 계속 진화하니까 막 디벨롭 되잖아요. 자기 마음속에서 막 자가 발전하잖아요. 솔직히 이분도 아마 그 왜 지금 막 팔짱 끼고 뭐 무슨 뭐 사진 보내고 요거 전까지는 건전한 의미의 오피스 와이프 허즈번드 이 얘기를 했었겠지. 그랬겠죠. 그러다가 슬슬 이렇게 됐겠지. 어느 지점부터. 근데 그런 어떤 성욕의 컨트롤. 왜냐하면 전에도 잠깐 지나가는 말로 했던 것 같은데 여사친과 남사친의 절묘한 관계는 뭐냐면 그 성욕의 컨트롤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성욕이 없는 것처럼 구는 게 그 여사친과 남사친을 망치는 거예요. 성욕이 있다라는 걸 전제한 상태에서 절묘하게 컨트롤 해가는 게 남사친과 여사친의 그 위대한 관계의 해법이거든. 그러니까 성욕은 어차피 있는 거고. 어차피 있는 거고. 어차피 성욕은 존재하는 거고. 그러니까 있는 걸 없는 척 하다 보면 오히려 어그러진다는 거예요. 그럼요. 진짜 왜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는 쟤랑 나랑 진짜 남사친 여사친이야. 그러면서 우리 그냥 한 방에서 우리는 아무 일도 없는 사이야. 뭐 이런 얘기들은 그러다가 술 먹고 너 오늘 왜 이렇게 예뻐 보이지 이러는 거야. 아니 술 먹고 한 방에 있어도 아무 일도 없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다가 오늘따라 왜 너가 예쁘지? 네가 원래 이렇게 생겼니? 원래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앞에 전체가 있잖아. 내가 평소에 늘 말했지만 원래는 나는 너를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오늘따라 네가 더 이뻐 보이네라고 생각했지. 그러니까 그걸 절묘할 그 존재가 있다라는 걸 알고 왜냐면 종교 생활도 마찬가지인 게
하느님만 믿고 매일 교회에만 나가면 우린 천국 갈 걸 믿는 사람만큼 타락한 신앙이 없거든. 악의 존재가 있다는 걸 정확히 알고 그 악의 존재가 언제든 나를 삼킬 수 있다라는 거 안에서 내 안에서 그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 악이 뭐냐면 바로 이런 거 십계명에 나온 것처럼 남의 아내를 간음하지 탐하고 말라. 간음하고 뭐 그런 거겠죠. 살인하고 뭐. 근데 그런 것들 그게 다 내 안에 차오르는 악이라는 거지. 근데 그걸 마치 없는 것 치고 하느님이 나를 지켜줘.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잖아요. 오히려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보면 제가 봐도 그렇게 없는 것 취급하시는 분들이 더 조금 약간 사자가 되거나 광신도가 되거나 약간 그로테스크시잖아요. 그로테스크해지죠. 근데 음습하다 그러지. 내 안에 악이 있다라는 걸 깨달으시는 분들은 그것과의 지리멸멸한 싸움을 해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경계를 알아요. 근데 남사친 여사친도 마찬가지고 그거에 확장된 버전의 오피스 허즈번드 와이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근데 이미 이분은 남사친 여사친도 아니고 이미 오피스 허즈밴드 오피스 와이프도 그 단계도 넘은 것 같다. 여러분은 그냥 불륜이에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뭔 소리 하는 거야. 근데 이 두 분이 대기업 다니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사실 그만두기도 힘들어. 그치. 그리고 누가 나이도 하나 있고. 이혼해가지고 같이 산다 그러면 또 그 그러니까 안에서 또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사실 그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럼 이대로 쭉 가야 되나? 그 지위 때문에 지위야. 그리고 맞아. 딴 데 옮기지 않는 이상 계속 가는 거거든. 뭐 백수 백조 될 일 있나? 그러니까요. 뭐 하든지 안 하든지 말고 없어 지금 이제. 그러면은 이거밖에 없어. 섹스부터 하시고 셔터 타임이 오든 불타오르든 최고야. 이거였어. 폭주 기관차처럼 그냥 질러. 그냥 내가 방법 하나 얘기해줄게. 섹스를 하고 우리 방송을 틀어. 우리 끌어안고 모든 욕망을 하얗게 만든 상태에서 사실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 하고 모텔에서 트는 거야. 블루투스 스피커로 크게 쩌렁쩌렁 내 목소리를 들리는 거야. 여러분은 불륜입니다. 뭐 오피스 뭐다 그런 거 모르겠고 뭘 구차해 이렇게 불륜입니다. 그런 단어가 만들어진 건 사실 웃기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말은 그 관계에서 뭐뭐는 하지 않았으며 우리 관계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인정받을 건전하지. 만한 긍정받을 만한 어떤 의미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굳이 분리해서 만들어낸 언어겠죠. 근데 이분은 지금 분리가 안 돼 있다니까. 사연 보내는 게 늦었어요. 저희를 좀만 더 일찍 아셨더라면. 자, 그러면 섹스를 해본다. 자, 해결책. 모르겠어요. 그건 하나 안 하나 똑같다고 했는데 그럴 거면 해보자는 거지 한번. 물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인간이 미망이 있는 것에 불쏘시개를 다 태워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왕 이렇게 된 거. 뭐 어차피 방 잡나요? 어차피 세상에 우리 둘의 관계는 사회가 알아서 정리해 줄 거니까. 그건 그냥 문재인 정부의 하고 싶은 거 해라. 문재인 정부의 그 행정 실력을 믿고 우리는 그냥 우리의 욕망만을 위해 달리거나 하는 거야.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자제를 해야 되나요? 본인 삶을 좀 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 관계를 보는 게 아니고 나. 왜냐면은 끝까지 갔을 때 그거 가도 괜찮은지 내가 아니면은 나는 요까지 해서 멈추는 게 난 내가 더 괜찮은지 그러니까 난 나를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거기에 더 비슷한 말로 뭐 예를 들어 이분은 이제 여성분이니까 그 남자를 이제 A라고 합시다. A 빼기 나와 A 더하기 나가 뭐가 더 의미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라고. 관계로서의 나 말고 나. 그 사람 내 관계에서 나라는 사람에서 그 사람 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더하고를 두 개를 해서 무게가 어디가 더 나가는 걸 생각해 보라는 거죠. 사회에서 나 요거 같이 다 같이 생각했을 때 왜냐면 그 사람을 나를 빼고 아까 말한 사회 회사 직장 그런 관계 가족 사람들의 다 있잖아요. 시선 그런 거와 이 사람을 더했을 때도 시선. 근데 보셔서 알지만 마크롱 같이 그 모든 걸 뚫고도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뭐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게 내가 어디까지인가 한번 무게를 재보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도 조금 막연했다. 네. 막연한 걸 가닥가닥 풀어가지고 조금 나이브하시다. 그리고 내가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닐까 싶어가지고 마침 사연을 보내신 거예요. 실드는 없다. 하셨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문화평론가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 실드 브레이커 이동규 대표님 그리고 의문의 그녀 시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작가 홍대선입니다.